안녕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여야 일을 할 수 있기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농경시대 전통적인 가정의 구조는 3세대 또는 4세대가 함께 살면서 기능면으로 볼 때에는 노인 문제, 아동 문제 등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가정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가정의 형태는 핵가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는 성별이 다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동성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연방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상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혼자 사는 여성이 정자은행을 통해서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면 이 또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2세, 3세들은 이러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과 삶의 엄숙한 결정이 아닌 내 삶의 편리함을 위한 선택으로 결정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가정에 대한 편리한 선택이 젊은 세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에도 전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층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노인층의 이혼이나 별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확대 가정 내부에서 해결해 왔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 봉사기관 또 가정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봉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나의 편리함은 증가될 수 있는 반면에 나의 책임과 가족들의 유대는 상실되어가는 여건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보존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편리함을 구하는 것이 가정인가, 아니면 나의 책임을 다하여 공동체의 요새를 만들고 그런 노력하는 것이 가정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가정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떠나면 유리걸식자가 되고 고단한 처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존과 가정은 과거 시대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지만은 현대에서는 충분 조건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의 전제 조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정을 떠나서라도 생존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이 주어질 때에 가정은 선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위를 돌아보면 의외로 결선 가정이 많습니다. 대략 3가지의 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없이 살다가 헤어지는 가정들. 둘째는 아이들과 함께 살지만 이혼 또는 분리 생활을 하는 가정들. 셋째, 아이들을 다 양육해두고 황혼에 이혼을 하는 또는 별거하는 가정들입니다. 첫째 경우 아이들이 없이 살다 헤어지는 가정의 경우에는 두 사람만 정리하면 문제는 없게 되지만 이러한 가정들이 늘어날 때에 국가의 출산율이 크게 타격을 받고 이혼율의 증가로 도덕률이 저하되어 그 사회의 사회 심리적 기준이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입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힘들어서 가정이 가정을 포기할 때에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가정, 아니면 무능력한 아버지를 따돌려버린 가정,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편부 또는 편모스라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뛰쳐나온 어머니와 아이들, 또는 바람난 아내로 남겨진 아버지와 아이들, 바쁜 이민 생활로 인하여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을 때에 아이들에 대한 근심과 아픔이 있는 가정들,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선 가정의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면 그래도 긴급 구호나 의료 보호를 받아서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정을 버리거나 문제의 가정을 축출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윤리 실천의 정책으로서 싱가포르에서는 가정을 버리는 사람을 구속해서 책임을 지거나 갱생 프로그램에 넣어 버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정을 버리는 사람에게 법정에서는 가족 부양비를 강제적으로 부과합니다만 갱생 프로그램에 넣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시도는 아직 능동적으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살면서 가정의 파탄이 오는 가정의 경우에 그대로 깨어지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부간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며 아이들과도 대화해서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봉사기관을 찾아서 어려움을 나누시고 때로는 한인사의 모금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잃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황혼, 이혼 및 별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